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북한 열병 시기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나와 계시죠?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김 네, 위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북한 열병식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례적으로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네. 의미를 좀 볼 수 네. 있다면은요? 글쎄요,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열병식은 축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한밤에 불꽃놀이와 LED 조명이 난무하는 말하자면 심야 상영을 하는 극장 정치 같은 양상이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퍼포먼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어떤 효과가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시차로 보면은 미국하고 11시간 차이니까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시간대를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북한 지도자의 눈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간헐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예. 사실 북한이 지금 국제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수해 복구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어떤 국정의 중심이 전부 민생에 치우쳐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면서 이 경제 제재 난관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 감성적 메시지 전달이 눈물로 구체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그 일부의 안보 전문가들은요. 이번에 새로 선보인 ICBM이 괴물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좀 판단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기존의 화성 15보다 직경이 한 2m 정도 늘어나고 길이도 늘어난 아직 명칭도 붙여지지 않은 신형 ICBM이 등장했습니다. 예. 이 무기가 위협적인 이유는 그 탄두 부분에 여러 개의 가짜 탄두, 이걸 디코이 탄두라고 하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진짜 탄두하고 서너 개를 탑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공중에서 분리돼가지고 미국을 향해 날아갈 때 어느 게 미끼 탄두고 어떤 게 실제 탄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요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화성 15로 캘리포니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네. 더욱더 미국 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하나의 어떤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요, 북한에서는 지난 한 1, 2년 동안에 단거리 미사일 혹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ICBM 이번에 새로 공개된 네. 것은 시험 발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위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그동안의 북한의 미세한 움직임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 작년에 12월에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핵미사일 발사 시험장에서 중대한 군사 실험을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북극성 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했거든요. 이때 동창리에서 어떤 실험이 과연 진행된 것이냐. 그 중대한 어떤 전략 무기의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은 ICBM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 그것은 지금 있는 화성 15형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315 엔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형 엔진 장착과 그다음에 사거리 연장, 그다음에 다탄도 미사일의 탑재. 이런 어떤 것들을 전략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무기 실험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실상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그런 예. 점에서는 아직 실전 배치된 무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은 네. 이것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위협으로서는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김종대 위원장께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동창리에 있었던 북한 측에서 밝힌 표현대로 하면 중대한 시험의 결과물이 이번에 공개된 네. 보다 더 커진 ICBM의 결과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또 현대화된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방 무기 체계를 조금 많이 좀 차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네요.
예, 아무래도 서방보다는 소련이나 중국의 네. 과거 무기들을 많이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이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군사적 능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태평양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네. 세 번째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술 무기와 병사들의 우수한 전투 능력을 보장하는 개인 장구류까지 보여주는 한반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이렇게 세계 전쟁, 태평양 전쟁, 한반도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군사 능력을 갖춘다. 이게 북한의 어떤 군사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대표 선수급 무기를 한두 가지씩 다 뽑아가지고 종합적인 진열을 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어쩌면은 김정은 시대의 어떤 무력의 완성의 이미지를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펼쳐 보이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대미, 대태평양, 대남한에 대한 메시지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북한이 설정한 주적, 뭐 그것이 미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런 식의 주적 개념을 완전히 초월해서 누구라도 자기네 나라를 위협하면은 선제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시다. 네.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안보 개념을 선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성숙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과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